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투야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야투는 몇 가지 인제 제가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쪼끔 무거운 주제를 좀 얘기를 하려 그래요. 2025년도 프로야구에서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NC파크에서 창원 NC파크에서 인사사고가 났잖아요.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사고였잖아요. 그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였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안전점검 대상으로 야구장이 선정이 돼서 매번 인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NC가 창원의 연고를 잡으면서 올해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NC 야구단에서 "우리 이런 식이면 프랜차이즈로 옮길 수도 있다. 고민해 보겠다. 감안해 보겠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인제 창원시가 "아 그러지 마. 우리가 모두 해 줄게. 모두 해 줄게." 그러면서 인제 흔히 말하는 구슬렸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향후 20 년간 1,000억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NC가 "아 됐고 NC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좀 하자. 해 달라." 그랬더니 그다음서부터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NC는 "어 그래요? 서로 좀 맞춰 가고 우리가 요구한 거를 안 들어 주고 못 들어 주겠다? 그럼 우리는 떠나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단계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야구단을 보유하는 지자체는 요즘 같은 야구의 인기라면 "니네가 지자체가 의리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구라는 하나의 문화, 이제 문화가 됐잖아요. 콘텐츠가 상당히 그 지자체를 홍보하는 또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는 관광 산업으로 연결이 되는 여러 가지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시화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어쩌면 'NC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C와 창원의 이 줄다리기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그다음 오늘 SSG의 에레디아 그다음에 화이트 이 재계약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에레디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디아 말고는 냉정하게 SSG에서 3할을 기대할 만한 확률을 기대할 만한 그런 타자 득점권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지잖아요 구성원들이. 최정, 고명준 이런 친구들은 한방 위주의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최지훈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에레디아는 재계약 안 할 이유가 없다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에버리지를 리그에서 3년 동안 보여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는 생각했던 것보다 위력은 오케이인데 이닝 소화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11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사실은 SSG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거였으면 화이트가 좀 더 승리를 올려줬어야 된다. 사실 앤더슨도 어마무시한 투수였지만 승수와 그 퀄리티에 비해서 승수와 이닝 소화 능력은 좀 떨어졌죠. 물론 앤더슨이 이제 메이저리그로 갔지만. 근데 저는 그 에레디아가 2025 시즌에는 180만 달러였어요. 근데 130만 달러로 무려 50만 달러가 깎였습니다. 이유는 100경기 출장을 못했어요. 부상 때문에. 그 다음에 출산 휴가도 또 갔다 왔죠. 그래서 3할 3푼 9리 13홈런 54타점 그래서 50만 달러 정도가 낮아졌다. 근데 이 친구는 부상이 없으면 충분히 3할 타율에 20개 홈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SSG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고 퍼포먼스죠.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대신 이제 다만 선수 측에다가 오케이 재계약할게. 대신 너 좀 깎자. 근데 그걸 에레디아 측도 오케이를 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120만 달러.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근데 저는 화이트가 11승 4패를 보면 좀 모자라요. 저는 화이트가 조금 더 올해 25 시즌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올려야 된다. 적어도 13승은 해줘야 됩니다. 저 정도 ERA에 2.84, 3점대 이내에. 그래서 화이트가 과연 올해 13승 정도로 해줄 수 있는지 26 시즌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에레디아는 뭐 저는 재계약은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민호 선수가 재계약이 됐어요. 삼성이랑 주말에. 일요일이었죠. 너무 축하하고 잘 됐습니다. 2년 20억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야구로 200억을 벌어들인 선수들의 명단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14년 302억, 양의지가 8 플러스 2년 277억, 김광현 선수가 9년에 257억, 김현 선수가 요번에 이제 KT로 가면서 11년 255억,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239.5억, 강민호, 그리고 이제 최영우, 이대호 쭉 이제 나열이 됐습니다. 오지환 선수도 164억이고, 그리고 재밌는 건 강백호 선수하고 박건우 선수는 한 방에 그냥 100억씩 빡빡 하면서 재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내노라는 선수들이죠, 정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야구 인기도에 따라서 선수들의 몸값도 비례해서 올라가고 상품성이 올라가니까요.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죠. 상징성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프로는 돈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돼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오버페이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알 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도 알 바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프로야구에 목매서 우리가 상품의 가치를 그렇게 올려서 선수들이 그만큼을 받고 또 오버페이가 나온다고 쳐도 그럼 결국은 우리의 목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 돈이 냉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기회비용은 제공을 하죠. 뭐 야구장도 가고 뭐 이런 것도 사고 옷도 사고 뭐 하니까 기회비용은 제공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뭐 돈을 걷어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품성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버페이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팀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 뭐라 하고 막 하는데 결국 돈 지출하는 건 구단이잖아요. 불 땡기는 건 구단이라고. 그러니까 오버페이에 대한 책임은 구단이 지는 거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조심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대승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야구 좀 잘하면 FA도 아니라 단연계약으로 막 갖다 그냥 100억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단연계약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100억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숫자적인 부분이 우리 선수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뤄냈죠. 이뤄낸 거죠. 내 목표를 달성한 거죠. 하지만 그게 마치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 흔히 말하는 국제 경쟁력 이것과 이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WBC에 선수들이 목숨 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응원할 맛이 좀 나죠. 아 쟤네들 저만큼 돈 가져가도 돼. 자격 있어.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이 내년에 우승을 노리는 게 설레발인가요? 냉정하게? 저는 안 설레발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승을 하려고 최영우를 데리고 왔고 우승을 하려고 강민호랑 재계약을 했고 우승을 하려고 김태훈도 안 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목표가 우승이 돼야 되는 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빠따쟁이들은 리그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한 빠따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이 모자란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은 모자란 게 불펜 쪽 정도? 근데 불펜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클로저 정도가 조금 불만이지 사실 필승조가 그렇게 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하고 LG가 내년에 가장 강력해 보인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LG하고 삼성에서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별로 없어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LG는 불펜이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 LG나 삼성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삼성은 불펜이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이상할 정도로 LG는 불펜이 약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필승조 분류하고 마무리 클로저 분류해서 한번 보세요. LG는 마무리 누구예요? 유영찬 선수잖아요. 삼성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김재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LG가 극강입니다라고 하려면 유영찬이 아닌 진짜 극강의 클로저가 있으면 LG는 극강팀이 돼요. 삼성 불펜 약하다면서요. 김재훈 말고 김재훈이 필승조로 가고 누군가가 하나가 제대로 된 클로저가 있으면 삼성은 절대 불펜이 약하지 않아요. 왜? 배찬승 선수 있고 이호성 선수 있고 내년에 백정현 언제 돌아올지 몰라 돌아오고. 근데 삼성은 불펜이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인정해요, 저도. 믿고 맡길 만한 마땅한 옵션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배찬승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보여줬고 이호성 선수도 등락은 있었으나 또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클로저란 말이죠. 그래서 불펜이 약하다? 이거 조금 우리 디테일화 시킵시다. 클로저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상쇄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빠따하고 선발이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는 지우면 되잖아요. 빠따 지워. 선발 지워도 돼. 자, 그 다음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죠. 아시아 쿼터. 그래서 아무튼 삼성은 내년에 김윤수, 그쵸, 김무신 선수 또 복귀하고 시점에 좀 문제지만 삼성이 내년에 저는 우승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전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 할 때도 됐고 그리고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롯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롯데는 조금 다릅니다. 롯데는 외부 영입이라 한다면 외부 영입에 준하는 비슬리 그리고 로드리게스 그리고 포크볼러 교야마 이 꽤 좋은 스토프를 자랑하는 투수들 작년 그러니까 2025 시즌과 투수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전력을 구축하게 되는 그리고 기대되는 이런 투수들이 외부 영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앤드 한동희. 자, 이게 기본이 돼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조건 이들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바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6 시즌에도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박세웅. 왜? 외국인 2명 선발 투수는 모든 팀이 동일하니까 오케이. 다 50대 50이라고 치고 빠져. 그 다음에 저 일본인 투수도 선발로 시킨다? 오케이. 그럼 3명까지는 오케이. 경쟁력 있다고 쳐. 그럼 나머지 4번, 5번이 박세웅은 한 자리는 오케이고 나머지 하나가 나균환, 이민석 둘 중 한 명이 선발을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근데 스타일은 나균환이 더 맞아요. 물론 이민석을 로테이션에 끼게 되면 교야마를 뭐 불펜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 해서 롯데자이언츠의 26 시즌 투수진의 키는 저는 또 박세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세웅이 3선발이든 4선발이든 다 필요 없고 박세웅이 롯데에서 원하는 만큼의 승수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롯데는 포스트 시즌 간다니까요. 적어도 26 시즌에는 비슬리하고 이 로드리게스가 축을 잡아주면 기대대로 외국인 둘은 그렇다고 치고 흔들림이 없다면 결국 국내 선발이 어느 정도 버티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성적 내는 팀들 보면 국내 선발 한 명이 중심 딱 잡아주는 선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롯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박세웅이 해주길 바랬는데 그걸 계속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아예 주제로 잡았습니다. 하나의 외야 트레이드. 제가 하나는 외야를 트레이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댓글에 거품 물고 상대가 정우주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트레이드를 하냐라고. 저는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트레이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단장님이 실제로 시즌 도중에 4번, 5번 했대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도 트레이드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카드가 안 맞을 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과연 한화가 외야 보강, 그것도 중견수를 만약에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다면 한화는 어느 선수 정도의 카드까지는 트레이드가 가능하겠느냐. 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거고. 두 번째, 한화는 중견수 트레이드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 한화 측은 왜 트레이드를 트라이 했을까요? 첫 번째, 만약에 한화가 트레이드를 한다면
당연히 투수를 달라고 할 겁니다. 특히 불펜이 어렵다라고 하는 삼성은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데 삼성도 우승에 도전해야 되고 하나도 우승에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 둘 다 내년에 우승 노리는 팀인데 서로에게 부메랑이 되는 트레이드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입장에서 만약에 김지찬을 원해. 그럼 하나는 김지찬이면 어느 정도의 투수를 내줄 수 있겠어요? 그걸 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투수를 과연 삼성에서 오케이 할까? 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를 들면 공격은 필요 없고 중견수 되는 선수면 된대. 그러면 트레이드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존의 선수들 키워서 아니면 2군에 있는 센스 있는 선수들 키워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우승에 도전하려면 뭔가 메이드 되어 있는 선수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하나는 25년 4월 달에 1번 타자를 무려 3명, 4명을 바꿨었습니다. 놀랍게도 개막전 1번 타자 개막 시리즈서부터 1번은 한동안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태현 선수로 쭉 가다가 황영묵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5월달 돼서 플로리얼로 바뀌고 이진영도 나왔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4월달에 안치홍이 1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한동안. 그 얘기는 하나는 1번 타자가 전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가장 필요로 한 선수는 김지찬 유형의 선수다. 근데 삼성에서 그걸 뻔히 아는데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롯데. 근데 롯데 그래 뭐 황성빈, 장두성 이런 선수들 좋아. 근데 롯데도 불펜이 그렇게 썩 강한 게 아니야. 약하면 약했지. 그럼 롯데도 어느 정도 다마급을 원할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부 인큐베이팅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원석 선수도 그렇고 이진영 선수도 그렇고 기회를 주는데 빵하고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루키 오재원한테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걸 또 기대를 하는 거고. 근데 트레이드를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안 할 거면 저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문현빈을 컨버전을 시켜서 좌익수에 박아놓고 문현빈이 수비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응을 하는 거죠. 그 능력치에 맞게끔. 그걸 기다리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다? 그럼 그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연말 29일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잘들 마무리하시고 저야 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새해에는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언제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정진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